일단 그러면 우리만 그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한 건데 이 조치만으로도 뭐 무역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수출 규제이잖아요. 예. 네. 이제 우리가 일본에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죠. 이미 다 국민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화학 분야 또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중소기업 일부 제품들이 일본에 수출될 때 그게 이제 전략물자 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일본을 이제 이 간소화 조치 대상국에 넣음으로써 화학과 정보통신 중소기업들의 일본 수출에서 조금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원활화될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예. 개별 기업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보다 선행하는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일방적인 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일 관계에서의 경제 분업 질서 오랜 동안 한 4,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그런 분업 질서가 있었는데 일본이 그것을 깨뜨리고 신의를 저버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일본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일본의 어떤 약속 그리고 애초에 이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어떤 국제 정보통신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염려를 표시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켜 주는 조치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 경제, 우리 어떤 대무역의 안정, 그게 꼭 필요한 조치가 빠진 예. 네, 대단히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그리고 말씀을 최소한 일본에게 해주셨고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너네들 그때 말로는 한국이 뭔가 잘못해서 너네들이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뭘 잘못했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본이. 예.